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갑 박지혜입니다. 김영훈 장관님,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오전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고용 지표를 보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OECD 2025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15세 이상 고용률이 전체 중에 9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가 나왔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등이에요.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생산 연령 인구로 한정해서 보면 26위, 청년으로 한정하면 30위, 이렇게 청년의 일자리, 청년 고용이 사실상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장관님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주고 계신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이 한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 구조와 인구 구조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정부에서 반전의 계기를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청년 고용 관련해서 저희 장관님께서 지금 오늘은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일에 업무보고 하실 때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셔서 네. 저도 좀 관심 있게 봤고,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했는데요. 첫 일자리에 있어서 직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이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경력을 재설계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제안하신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 이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도 있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독일, 영국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자진 퇴사자 3명 중에 2명이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초기에 이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 근속 기간이나 지급액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향후에 진행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에게 생애 1회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2번, 3번 드리는 게 아니고 생애 1회에 한해서 드리는 거고, 똑같이 구직급여 수준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할 것이고요. 특히나 비자발적인 퇴사에서도 구직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 의하면 거의 70% 되는 형식은 비자발적인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자발적인, 그리고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한 번 더 네.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살펴보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위스 여러 나라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고, 네. 지금 이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설계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OECD 지표 저희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용률 측면에서는 청년 고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노동여건 관련 지표를 살펴봤는데 정말 아쉬운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임시근로 비율이 27.5%, OECD 1위예요. 1년 미만 근속자 비율도 2위입니다. 앞서서 장관님께서 이제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지표들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노동만 챙기고 고용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도 그동안 해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고용과 노동이 그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동 여건의 개선은 고용의 질과도 관련된 문제고,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노조 조직률, 단체 협약 적용률, 이런 것도 국제사회에서는 노동 여건과 관련한 지표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노조 조직률이 26위,
단체 협약 적용률이 30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우리보다 낮아요. 그런데 단체 협약 적용률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효력 확장 제도를 통해서 노조 없는 노동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저는 이런 노동 요건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향이다, 맞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침을 마련해 오셨지만 잘 기준을 마련하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AI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AI 확산, 우리 AI 3대 강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토를 걸고 나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AI 확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나온 BCG 그룹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노동자의 61%가 3년 내에 AI가 내 업무의 절반 이상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런 사라지는 일자리는 우리가 그동안 고용보험으로 이제 좀 보호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이런 AI 확산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플랫폼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그동안 이제 사회보험으로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던 그런 직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늘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노동만 있고 고용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고용 정책들이 많아서 괜찮다고 말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용과 노동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과 노동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고용이 하나의 형식이라면 노동은 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미스매칭 나는 문제가 결국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중소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노동 기초 질서가 잘 마련된다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형 노출도, AI의 노출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어느 일자리가 대체될 것인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칭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이른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도 전국민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으로 확대하는 그런 작업들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전환 과정에서 충격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예,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부 간부들 첫 대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